네, 안녕하세요. 별밤 특종 시간입니다. 오늘 최근이 시장의 부진에서 아쉬웠는데 오늘 드디어 엿새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좀 빨간불이 나와줬죠. 이런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타이밍의 대가 우리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 특종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불타는 목요일이에요. 좀 최근에 좀 계속 파란불이었는데 네. 오늘 드디어 이렇게 빨간불이 나왔어요. 예. 근데 조금 반짝 상승은 아닌 건지 단기 장기로 좀 마음 놓고 편하게 봐도 될지 궁금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걸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목요일, 원래 불타는 금요일이라 그랬는데 네. 목요일도 맞습니다. 불타고 오늘 있어요. 아주 주식시장이 아주 불이 탔습니다.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 아시아권과 유럽권에서 가장 빠르게 올랐던 나라가 국내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그 2개월 반 동안 조정을 줬습니다. 저는 그것을 선조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선조정 받은 부분이 나타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이제 고퍼 논란에 좀 많이 그 논란이 휩싸여 있습니다. 네. 테슬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근데 국내 그 대기업들의 삼성 SDI나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가 모두 그 실적이 분기마다 나타나면서 그것을 달고 주가가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이지만 조정을 줬지만은 오늘 그 주가의 반등을 볼 때 이러한 그 현재 펀더멘탈 부분이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신성장 산업의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의 그 실적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외국인들한테 어필이 됐다고 볼 때 기업의 펀더멘탈, 즉 쉽게 말씀드리면 실적을 달고 간다면은 주가는 그 섹터들은 오늘의 그 반등이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보다는 그 테크니컬한 것보다는 저는 펀더멘탈 쪽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 시각보단 약간 중장기의 어떤 그 패턴 변화, 그러니까 추세 변화의 길목에 오늘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확실히 시장이 좋으니까 댓글에서 우리 매니저님 네. 안색이 좋아 보이신다고 또 칭찬해 주셨어요. 네. 또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그 표정이 좋은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죠. SL 이 종목이 오늘 10% 가까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목표가 네네. 가볍게 또 갈 수 있겠죠? 예, 뭐 아까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 타이밍을 봤던 부분인데 네. 결국 저번에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질 가치가 있으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당연한 드렸잖아요. 소리를, 네. 예. 그래서 SL도 그 차트를 보시면 그 동안에 낙폭이 상당히 그 많이 빠졌던 종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했던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실적 향상이는 뭐 포인트를 갖다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신기술 쪽이었죠. AI, 그 인공지능의 그 기술을 갖다 접목한 기능형 램프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상용화될 때는 상당히 기업의 가치가 변한다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물론 상당히 그 삼성 SDI가 뜨면서 2차 전지라든가 부품 관련주가 떴는데 그 중에서 SL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늘 탄력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시장에서 조정을 줬었지만은 상당히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차트를 보시면 이제 낙폭 가대 이후에 이제 그 반전을 해줬습니다. 저점 잡는 게 중요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때 거래량 부분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거래량 부분이 2배 정도 그 지난번보다 늘어날 때 이 종목은 변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래량과 더불어서 시장과 맞춰지면서 주가가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목표가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 꾸준하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투자 전략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SL로 수익 내신 분이 있나 봐요. 또 댓글에서 프라다님이 감사드린다고 하셨어요. 네. SL로 또 수익을 보셨는데 다음은 아쉬운 종목입니다. 네. 삼성 SDI가 지난주 금요일에 아쉽게 시장이 흔들리면서 손절 터치를 했는데 손실이 2%밖에 안 돼서 좀 네. 손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이제 뭐냐면 시장이 너무나 흔들렸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점은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손절가를 엄청나게 짧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절도 아니라고 볼 수 있지 2%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4분기 실적 악화 충당금으로 마무리됐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제가 그 당시에 그 배터리의 성장성은 유효한데 특히 이제 삼성 SDI는 소형 배터리를 집중적으로 봐라. 이제 성장성이 영업이익률이 10%대고 중형은 2%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어떤 그 성장의 실적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삼성 SDI가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에 뭐 LG화학도 SK 이노베이션이 있지만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는 오늘 겁니다. 8%까지 올랐어요. 그렇죠. 그 조정받고 나서 주가가 터닝할 때 가장 강한 종목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향후에 장이 더 안정이 될 때 시장의 성장의 중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좀 약간 중장기적 관점, 제가 말씀드리는 선택과 집중해서 바로 추세적인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타이밍의 대가의 AS 타임 들어보셨고요. 또 오늘도 이 특종들로 인해서 좀 수익을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종일지 키워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종은 정부 정책 신사업입니다. 정부 정책이면 그린 뉴딜 친환경 쪽인가요? 예, 그렇죠. 바로 이제 친환경입니다. 네. 요새 아주 굉장히 예리해지시고 있어요. 갑자기요? 예, 네. 예. 그린 돌발 뉴딜 질문도 쪽으로 자주 가- 하시는데 요새 보니까 맞습니다. 친환경 정책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맞냐면 바이든 정책하고 맞다 이렇게 보고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맞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 기업이 이제 그 시대가 변하면서 내연기관차에서 바로 이제 전기차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사업이 부각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힌트를 주셨습니다. 바이든 그리고 전기차라는 키워드를 네. 꼽아 주셨는데 그중에 어떤 종목일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종, 네, 현대위아입니다. 네. 현대위아 최근에 좀 전기차, 자동차 부품주 많이 갖고 나오셨어요. 네. 수익을 또 많이 내셨는데 네. 이 종목으로도 좀 많이 낼 수 있겠죠? 예, 저는 이 종목의 믿음은 성장성과 실적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업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업황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이렇게 볼 때 과연 이슈가 있느냐 볼 때 저는 현대위아를 갖고 나왔지만 현대기아차를 얘기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기아차가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측을 할 때 미국에 바로 EV 쪽에 어떤 현지화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은 현지 생산 추에 예정된 캐파 추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현재 생산 기지는 유럽 쪽하고 중국 쪽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내 현지화 부분의 전기차 부분이 아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차로서도 지금 아이오닉 5를 내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 10만 대 정도를 지금 연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만일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바이든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런 부분에 매출을 만들 때 2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현대차의 앞으로의 거치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런 측면들이 이제 상당히 현대차의 어떤 성장 이런 추가적인 매출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EGMP를 에 의한 전기차 생산의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이오닉 5가 테슬라하고도 저는 겨눌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현대차 부분이 상승 어느 정도 매출이 나다면 당연히 관련 부분에 현대위아라든가 이런 부분도 따라서 실적이라든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만일에 이제 현지화는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전기차의 생산이 좀 한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간형차에 대해서 현재 60만 대를 갖다가 다 전기차로 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바로 서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볼 때 미국은 바이든 시대에 들어오면서 환경 관련주에서 전기차에 상당히 주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시대의 어떤 흐름에서 실적 부분에 또 매출 부분에 크나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현대차를 봤을 때 뭘 느꼈냐면은 바로 이제 알라바마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생산하는 내연기관차 쪽이 있었어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 엘란트라 하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소나타를 생산을 했는데 거기서 약 한 7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완전 한국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유유 설비를 어느 쪽으로 쓸 건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바로 전기차다. 이러한 현재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그룹의 현대차가 알라바마 쪽에 어느 정도 이제 세금 문제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서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현대차의 새로운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게 큰 흐름이고 제가 이제 그렇게 된다면 현대위아가 어느 쪽에 이제 포인트를 두느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바로 EGMP 쪽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열관리 모듈 부분인데 이게 전 신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 이제 EGM 부분이 이제 계약은 했습니다. 수주 계약을. 그래서 2023년부터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현대의 열관리 모듈 시스템 부분을 쓸 때 상당히 30%가 경량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액추에이터를 갖다 한꺼번에 다 모으기 때문에 이제 가벼워지는 거고 또 이러한 속도 부분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서로 현대차나 현대그룹이나 현대위아의 상당히 서로 필요 조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현대위아도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EGMP에 의한 전기차 출시 이후에 현대위아도 이제는 이런 사업모델이 변화되면서 전기차 이런 자율주행 차 쪽으로 이제 변화되는 핵심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부분을 이렇게 좀 봤을 때 지금 현재 2023년에 300억 정도 매출을 기대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가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7년도에 보면 약 1조 원 정도 이런 열 병합 관리 시스템으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3배가 늘어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로서도 지금 이제 EGMP에 가장 적합한 부분이 이런 현대유의 열관리 통합 시스템 부분이 서로가 상호 맞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장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가 높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서서 또 테슬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테슬라가 최근에 좀 계속 빠지는데 좀 고평가 논란도 있고 근데 테슬라에 이렇게 동조화되는 우리 시장의 전기차 관련주가 있는데 그런데도 좀 전기차 관련주에 집중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리 별바바 씨 분께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아주 핵심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걸 물어보셨어요. 갑자기 칭찬을 해야 돼. 네네. 요새 핵심적인 걸 물어보셔가지고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옛날에 테슬라가 주도주라 그랬습니다. 테슬라는 바로 선점이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현재 선점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50만 대를 갖다가 투입을 하면서도 세계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최고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EPS라는 퍼라는 개념에서 지금 떠나서 PDR입니다. 드림입니다. 바로 프라이스 드림 어닝이라고 이런 드림이 이제 상당히 반영이 되면서 저는 테슬라가 떴다고 봅니다. 그런데 드림을 갖고 왔습니다. 시장 선점을 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테슬라가 제가 동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대차가 EGMP에서 바로 전기차를 생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소프트웨어 쪽에 상당히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GM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서학개미들도 보실 텐데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과거의 경쟁력 부분에서 많이 이제 상당히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지 바로 전기차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완성차들이 테슬라가 빠져도 그렇게 동요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슬라 이슈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네. 현대위아 오늘 양매수 들어오면서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좀 이렇게 중대형주 좀 시총이 큰 종목인데도 많이 올랐고 삼성의 SDI도 역시 8% 올랐잖아요. 네네.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일단 제가 아까 좀 많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상 축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목표가는 일단 92,000원대로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 라인은 74,000원대고 이 종목 또한 거래량을 잘 보시면서 접근하고 단기가 아닌 중장기 한 2개월 내지 3개월 이렇게 보신다는 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종 현대위아였습니다. 목표가 92,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특종 어떤 키워드인지 알아볼게요. 네, 실적 향상 그리고 돌파형 양봉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런 걸 가져오셨네요. 네네. 기술적인 포인트를 또. 일단 저도 실적에 항상 펀더멘탈을 두는 거고요. 또 이제 차트상 보니까 낙폭 이후에 돌파형 양봉,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양봉 캔들의 어떤 추세를 갖다 조합해 보면은 이것은 돌파형 캔들이다.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와 실적을 더불어서 가져온 종목입니다. 네, 탄탄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특종은 동화 기업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제가 볼 때 2차 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물론 이제 동화기업 하면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몰랐지만 과거에 주가가 상당히 올랐던 종목이고 우리가 이제 강화마루라고 이제 건설 쪽 이쪽에 이제 섬유판하고 또는 이제 파티클 보드 이런 부분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과거엔 그게 주였지만 이제는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볼 수 있는데 우선 실적을 제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화기업이 실적을 보면 이번에 4, 4분기는 실적 부분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이 됐던 부분인데 보시면 이제 2020년대 그 매출 부분을 볼 때 이렇게 이제 700
734억. 네, 734억이죠. 그래서 21년도에 오면서 매출 부분하고 손익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꾸준히 겁니다.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를 우리가 네. 이제 포인트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볼 때 제가 볼 때 이제 그 중대형 전지 쪽입니다. 이런 부분의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가 높고 수익성 전망이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기업은 전해액을 만듭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네. 음극재, 양극재 이게 4대 저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러한 이온이 그 분리막에서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전해질이라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거기서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 기업을 주목했던 가장 주된 흐름은 바로 대표 전해액 제조사라고 볼 수 있는 파이스 아주 영어가 좀 어렵더라고. 파이시텍. 파이시티요? 파이시텍. 이것을 인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이 보니까 그동안에 일본하고 중국이 선점을 하고 우리나라에 없었던 건데 여기를 이제 그 전해액을 만들면서 국내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제 인수 합병 효과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최초로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좋으면서 국내 그 총생산량의 3분의 1을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주목하는 거 보면 중국이 이제 내년도에 바로 2차 전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배터리 부분의 보조금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중국이 실은 업황은 좋은데 이런 그 보조금 폐지하면서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다들 그 상당히 그 출혈 경쟁에 의해서 그만두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중국 텐진의 공장이 있는데 이것이 또 그 이제 매출이 현재 일어날 수 있는데 2020년대 한 18,000톤 정도 되는데 2021년도에 21,00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볼 때 동아마루의 어떤 시장의 선정과 더불어서 바로 중대형 전지 부분의 그 매출, 그 성장성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과 또는 그 해외 쪽으로도 상당히 그 매출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헝가리 그 부다페스트 쪽입니다. 이쪽에 지금 현재 공장을 증설해서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삼성 SDI하고 SK 그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매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복합적인 흐름을 볼 때 성장 가치가 M&A 부분이 나타나면서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종목을 우리가 바라봐도 되겠다 보겠습니다. 네, 또 댓글에서 또 이 종목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서 처음에는 전고체 배터리 한다고 알았는데 전해질 한다고 하네요라고 해주시면서 네. 인천에 회사가 있고 본사는 여의도에 있던가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저보다 더 디테일하게 많이 하시네요. 박학다신하신 것 같은데. 관심 있으셨네. 그리고 후추톡톡님이 오늘 장대 양봉 만들었네요라고 하셨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돌파형 양봉이라는 건가요? 돌파형 양봉인데 이제 시청을 하신 분들은 저렇게 떴는데 네. 11%나 떴는데 네. 저걸 지금 쫓아가야 되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투자자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더 올라간다는 거죠. 네, 시간상 말씀드린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5,500원대부터 빠졌어요. 상당히 주가 흐름을 보면 빠졌다가 오늘 주가가 밀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제가 왜 돌파형 양봉이라면 바로 이제 이런 중기 이평들을 갖다가 강하게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중기 이평은 뭡니까? 그 밀집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돌파했다는 거면 앞으로 주가가 추세. 저는 이제 선택과 집중과 추세 전환의 그 매매 전략을 하는데 변했다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오늘 고민이 이제 11%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 있어 가지고는 내일 급등하면 쫓아가면 절대 안 되겠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서 저점 운봉이 나올 때는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하기 필요하겠고 저는 추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추세는 뭐냐 가다가 밀리더라도 또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매매 전략을 수립하시고 목표가는 56,000원대, 손절 라인은 43,000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종까지 알아봤습니다. 동아기업은 56,0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도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하고 네. 싶으신 말씀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좀 나머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도 우리가 밤에 별을 보면서 또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과연 경기 관련주냐 또는 성장주냐. 물론 이제 양분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수익률을 보시면 별밤에서도 이제 SL이나 이런 부분에 당연히 이제 우리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에 동화해서 수익 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려면은 선택과 집중을 얘기할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을 해야지만 내 계좌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냐. 그런 부분의 매매 기법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망업종과 유망 종목을 말씀드리니까 특히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또는 내가 좀 그 종목이 많아서 섹터를 좀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원칙을 배우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고 싶다는 분들은 얼마든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불타는 목요일이 가기 전에 무료 방송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